오클라호마는 네이티브 인디언 언어로는 붉은색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클라와 훔마가 합쳐져 지어진 이름입니다.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네이티브 인디언 부족만 해도 39개에 달합니다. 오클라호마의 별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랜드 오브 더 레드맨, 수너 스테이트입니다. 날씨는 토네이도의 다발 지역으로 나무위키에서는 지랄 맞은 날씨의 대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자원이 풍부해 석유와 천연 가스를 생산하며 풍부한 흙은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보통 석유하면 텍사스를 떠올리지만 면적당 유전 분포를 보면 오클라호마가 월등합니다. 지랄 맞은 날씨와 천연 자원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곳 수너 스테이트 오클라호마로 가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중심 도시이자 주도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줄여서 OK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클라호마는 텍사스 못지않게 카우보이 문화가 멋지게 정착한 지역으로 서부 개척 시대의 상징입니다. 다운타운을 대표하는 데본 에너지 센터입니다. 50층 높이의 이 건물은 2011년 완공했으며 현재는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다운타운의 랜드마크입니다. 가지마세요 시리즈의 단골 손님 대관람차 윌러 페리스 윌입니다. 오클라호마의 경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대관람차는 2008년 LA 산타모니카에 있던 것을 경매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당시 산타모니카에 있던 이 대관람차는 12년 동안 300만 회가 넘게 사용됐습니다. 태양열을 사용하는 이 중고 대관람차는 오클라호마를 상징하는 페인트로 색을 바꾸고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진 LED 조명으로 업그레이드해 현재는 오클라호마 강을 삐까번쩍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에 들어가지 않고 중고를 구입한 이유는 돈 아끼려고 그랬답니다. 오클라호마의 엔터테인먼트 구역인 브릭타운입니다. 멋진 서부 개척 시대를 표현하는 벽화와 함께 있는 오클라호마 강은 오랜 전통과 모던함을 적절히 섞어 함께 흐릅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자들은 이곳에 들러 활기찬 도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산타페 트랜짓 허브라고도 알려진 산타페 디포는 오클라호마 시티 시내에 위치한 유서 깊은 기차역입니다.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의 희생자를 기리는 내셔널 메모리얼입니다. 이곳에는 테러 당시 희생된 158명을 기리는 빈 의자들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 털사입니다. 1828년과 1836년 사이 네이티브 인디언인 크릭 부족에 의해 정착된 도시입니다. 미국 석유 산업의 중요한 요충지로 세계 석유의 수도라는 애칭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FDI 매거진은 이 도시를 미국 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털사 출신의 미국인들을 툴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 미나리는 털사의 북서부 스키아툭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배경은 아칸소이지만 그 시절 아칸소를 재현하기에는 스키아툭의 오래된 마을이 적합해 이곳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친밀한 도시공원 미리아드 식물원입니다. 우뚝 솟은 야자수를 비롯해 열대 식물과 꽃, 폭포, 그리고 이색적인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를 시작으로 미시간까지 연결되는 도로 루트 66은 도시 털사도 지나갑니다. 미국의 실크로드 루트 66의 중간 지점은 털사와 오클라호마 시티를 연결해주는 구간입니다. 루트 66 빌리지에는 미티어 트레인 4500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차는 개척시대 물품을 실어 나르며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운행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6번째로 높은 동상 골든 드릴러입니다. 석유 노동자를 상징하는 이 동상은 75피트 23m로 석고와 콘크리트가 섞인 강철 프레임으로 제작됐습니다.
루트 66에 있는 화려한 간판 미도우 골드 사인입니다. 유제품을 제조하는 비아트리체사가 홍보를 위해 만들었으며 털사와 루트 66을 상징하는 네온 사인입니다. 털사는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기도 했는데요. 미국 인종차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 털사 대학살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군만두 영상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털사 대학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교육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유명 대학들이 자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스포츠의 성지가 됐습니다. 특히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라호마는 대학 풋볼 최강팀인데요. 오클라호마 소너스와 인근 텍사스 롱혼스의 라이벌 경기가 있을 때는 동네가 들썩거릴 정도로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 라이벌 경기는 레드리버 슛아웃이라고 불렀는데요. 2005년 100번째 게임과 함께 SBC 레드리버 라이벌리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2014년에는 SBC라는 통신회사가 AT&T로 합병되면서 현재는 AT&T 앤 레드리버 쇼다운이라고 부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의 경기가 스폰서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 역시 미국 스포츠 시장은 자본주의 냄새가 강하게 풍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오클라호마 소너스는 어떤 뜻일까? 또 오클라호마의 별명인 수너 스테이트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곳에서 쓰는 수너라는 단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수너라는 뜻은 먼저 도착한 사람, 선점 이주민 등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수너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클라호마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최초의 거주자들은 850년부터 1450년 사이 아칸소주 접경 지역에서 건너온 원주민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41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데 코로나도가 이 지역을 여행했으나 이들은 여행과 탐험만 했을 뿐 18세기에 들어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곳을 획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 입장에서는 획득이지만 네이티브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강타를 당한 것입니다. 1803년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 미국의 영토로 넘겨지기까지는 프랑스의 땅으로 간주했는데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를 당하며 눈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눈물의 길은 가지마세요 시리즈 애틀란타 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0개가 넘는 네이티브 인디언 종족들은 오클라호마 인디언 준주에서 터전을 마련했으며 1861년 남북전쟁에는 남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인디언 준주라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백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정부는 1887년 도스법을 통과시키며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땅의 대부분을 빼앗았습니다. 도스법으로 인해 공터가 넓어지자 1889년에는 엄청난 백인들이 이곳에 몰려들었고 정부는 먼저 오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며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당시 이런 방식을 랜드러시라고 불렀는데요. 땅에 말뚝을 박아 먼저 점유하는 방식으로 4월 22일 하루에만 10,000명이 도착해 토지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 몰려들었던 백인들을 수너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수너스의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현재는 오클라호마 주민들을 뜻하는 애칭으로 통용되며 주의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의 친구 중에 나씨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 이름을 하나 지으시겠다는데요. 제가 존이라는 이름을 추천했습니다. 존, 나. 오늘의 군만두 영상 함께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털사의 그린우드 지역은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흑인 부유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 그린우드 지역에는 19살의 구두닦이 청년 딕 로랜드가 있었습니다. 1921년 5월 31일 딕 로랜드는 인근 지역에 있는 드렉셀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1921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니 대단합니다.
아무튼 엘리베이터를 동승했던 17세의 백인 소녀 사이라 페이지는 딕 로랜드와 몸이 약간 닿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며 딕 로랜드는 체포되고 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딕 로랜드를 체포하기에 이르렀고 화가 난 백인들은 로랜드를 린치하기 위해 감옥 인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흑인들은 무장을 한 채 로랜드를 구하러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장을 한 채 모여든 흑인들은 75명에 달했고 결국 그들은 감옥 앞에서 백인 무리들과 총격전을 벌여 2명의 흑인과 10명의 백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백인들은 폭도로 변해 그린우드 마을로 가 흑인들을 살해하며 상점과 주택들을 불태우고 약탈했습니다. KKK를 비롯한 몇몇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경비행기까지 동원해 공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다음 날인 6월 1일 폭동은 종식됐습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기록은 폭동에 연루돼 사망한 사람의 수는 26명의 흑인들과 13명의 백인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오클라호마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진상은 파악되기 시작했고 털사 인종 폭동이라고 불리던 이 사건은 털사 대학살로 명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동 당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의 수는 26명이 아닌 300여 명, 그리고 800명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200개의 건물이 전소됐으며 10,000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이후 블랙 월스트리트는 폐허가 되며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97년 당시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 입학 전까지 털사 대학살에 대해 알지 못했던 학생은 83%로 나타났으며 교육부는 이 사건을 교과서에 집어넣으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입장으로는 감추고 싶은 과거였지만 사실은 사실인지라 학생들의 교육자료에까지 공개하며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근처에 있는 어느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몽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